네, 역시나 첫 번째 키워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승인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잡아봤는데 만약에 이게 뭐 큰 여파가 없다면 지난주의 흐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간 성과표 한번 보고 키워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은 중동 리스크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또 지배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었는데 또 위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나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또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지수들은 거의 보합 상태입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하지만 유가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3.8% 상승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장기물 금리도 4.3%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예,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지만 오늘 또 전쟁하고 나서부터 더 9만 달러인가요? 아래로 떨어졌다는 또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맞아요. 10만 달러 밑으로 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지금. 올라왔습니까? 네. 이해가 안 10만 됩니다. 1000달러까지. 네. 예.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한 한 주였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사실 지난주 성과표도 사실 네. 좀 애매한 게 이게 저희 지금 사건 나기 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4% 정도 올라와 있다. 네, 예, 금도 라는 많이 거. 떨어졌었네요. 그래요? 네. 근데 또 금값이 또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주말 오늘도, 사이에. 네. 예. 그러면은 업종들의 성과에서는 어떻게 좀 힌트가 좀 나오나요? 네, 지금 업종들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네요. 뭐 그동안 또 눌러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호재로 또 금융 섹터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제약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하던데 그 관세는 언제쯤 나오나요? 그러게요. 예. 관세는 거의 모든 게 멈춰 있죠 지금. 예. 네, 멈춰 있습니다. 근데 또 헬스케어는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계속 있다 네. 보니까 보조금 이슈도 헬스케어 쪽에 또 영향을 또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지난주 주간 업종 성과에서는 결국에는 두 개였네요. 에너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딱 두 개였습니다. 자, 그럼 주간 종목 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그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꽤 크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2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코인 뭐 결제 시스템 우려로 비자 마스터카드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28%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리고 구글은 유럽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6조 5천억 원 이상의 또 가진금 패소로 좀 주가 하락을 크게 했고요. 네. 그리고 AMD가 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여전히 또 기술은 또 차이가 나지만 또 낙수 효과로 MI 또 350으로 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종목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코인베이스 뭐 30%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코인베이스보다 서클이죠. 서클은 3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그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월스트리트 보도에 의하면 반도체 주가가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 중국 공장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맞아요. 뭐 회사나 이런 왜 글로벌 기업들한테 이제 미국 그 장비를 빼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까지 딱 세 개를 짚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국내 증시에서 또 타격이 조금 더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네. 지금 이 전쟁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약간 덮어버린 그런 모습이고 그 안에서 AMD가 좀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오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애플도 또 이슈가 하나 네, 등장하면서 맞습니다. 또 비약적으로 M7 안에서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한번 담아서 저희가 기회를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이란 이슈 먼저 해결할 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이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이란의 예. 의회가. 하지만 지금 뭐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하미네이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긴장할 나라가 중국일 것 같은데요. 중국도 역시 긴장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세계 원유의 20%나 지나가는 통로라고 하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80% 이상이고 그다음에 인도, 한국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개 국가가 가장 큰 피해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저께 미국 국무장관 파르고 루비오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좀 이상하죠. 이제 뒤처리는 중국한테 막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봉쇄에 대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급해서 야 중국아 너네 좀 말려봐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실장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랑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뒤로 빠져서 네. 너네끼리 알아서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중국이 이란에 수입하는 원유 값이 상당히 싸게 들어온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더 싸게 쓰고 싶으면 하는 건데 네. 중국이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미국이 얘기하는 건 좋은데 중국이 말을 들을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든 미국의 약점 하나 더 나오면 그렇죠. 뭐 좋아할 상황이지 그렇죠. 않나 근데 본인 싶어가지고. 석유 때문에 과연 전화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또 트럼프 쪽에서는 거기까지 또 계산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피해가 만약에 최악의 상태에서 막았었을 때도 피해가 막 우리는 적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또 트럼프 정책이죠. 드릴 베이비 드릴을 예.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계산까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 막는 것도 당장에 바로 막았어야지. 지금 막으면 또 시간도 너무 지나갔고 효과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것도. 그러네요. 예, 예. 지금은. 지금 당장 막지 않았다는 것 또한 뭔가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시장에. 그렇죠. 예. 예. 이란이 진짜 이걸 막아버리면 정말 진짜 흔히 그 속된 표현으로 진짜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의 거니까. 같이 작곡 하는 거죠. 예. 작곡.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카드를 계속 만지작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의회 의결만 나왔다는 점만 세상에 공표를 해놓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카드 쓸 수 있어 그렇죠. 라고 예,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행위이기를 제발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트럼프 입장은 좀 어떤가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을 또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뭐 핵심 시설 세 곳, 포르노, 나탄즈, 이스피안을 폭격을 했고 그리고 이란의 핵심 농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또 이란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공격을 당했음을 인정은 했지만 사전에 이미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측에서도 이제 미국 시민과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무시무시하죠. 다들 얘기하시는 게 시장 왜 안 빠져요 도대체?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원래 빠지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급락이 맞는데 예. 전혀 급락 없이 그냥 평온하죠, 실제. 그러니까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이해 안 갑니다. 예. 네, 그리고 어저께 제디 벤슨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상당히 지연시켰다. 약간 순화하면서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 이란을 완전히 붕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 보니까 뭐 레짐 체인지 뭐 만약에 이란이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무슨 일이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또 네.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권이 만약에 이번에 또 무너지고 교체가 된다고 하면 더 강한 정권이 또 들어설 것이라는 그 우려가 또 크다고 합니다. 도대체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안 되는데.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죠. 지금 네타냐후한테 당한 것이다. 그래요? 이용당했다. 우리 미국이. 이용당했다라는 것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미국 내부적인 여론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마가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대가 큽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자체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단독적으로 또 해결을 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또 비판이 피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꼬임에 꿰인 것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면서 사실 미국 국민들은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굉장히 후유증이 크다고 합니다.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용과 또 젊은 미국 청년들이 또 많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전쟁에 대해서 뭐 마가조차도 이제 트럼프를 응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짜 관세 그다음에 감세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네. 지금 전쟁했다? 도대체 어떤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렇게 중동 이슈라든지 전 세계에서 뭔가 무력을 활용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다음 이번이더라고요.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 때는 어쨌든 본인들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9.11 받았죠. 테러라는 예, 진짜 예. 끔찍한 사태를 예. 맞이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일이었는데 이라크 때는 그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직접적으로 미국이 받은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뭐 물론 정말 그 이란의 핵이 미국을 타격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 정당성을 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지층이 조금은 동요가 좀 있나 보네요. 네, 이번 전쟁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명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피해도 지금 사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커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타냐후 총리한테 질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속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죠. 네. 아닌데. 사실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미 그 네타냐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기도 했었고 사실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란에 대한 정보 자체가 뭐 누구한테 받은 건지 이스라엘로부터 전적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뭐 정보로 이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네타냐후가 그리는 큰 그림에 트럼프가 말려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 네, 거구나.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 승리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굳이 아니면 네.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이 네. 트럼프 폄훼했잖아요.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 했는데 화가 나서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요. 근데 도저히 저는 지금도 보면 그 이유를 못 찾겠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막 화난다고 막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잘 맞춰지지 않는 건데 예. 뭐 어쨌든 여기까지는 지금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되는지 원래 지금까지는 미국의 이런 직접적인 개입은 없을 가능성을 놓고 계속 이제 바이더딥을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럼 지금부터는 계속 이걸 유지해도 되는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 이제 중국이 등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또 친이란이 또 민병대가 또 반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헤즈볼라, 후티 반군하면 또 전쟁이 또 굉장히 커지는 거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전면전도 저희가 기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국제 유가 같은 상승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결국에는 진짜 그저 호르무즈 해협이 뭐 이 사실 이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말고 특별히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짜 봉쇄를 하느냐, 요거를 또 갖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요. 핵이 본인들의 협상 카드였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미국 말대로 사라졌다고 가정한다면 진짜 나 그대로 혼자 죽을 수는 없지 하면서 이걸 갖고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결국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이 같이 지금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우리가 예상해봤자 결국 우리 예상대로 다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유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유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유가가 지금처럼 움직이면은 지금 장외시장에서 75달러 정도 가고 75달러면 있잖아요. 크게 문제 없죠. 그 그쵸? 정도면. 문제 없어요. 그 정도면. 네. 이거 갖고 걱정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1시간짜리 방송 봤는데 예. 1시간 또 했던 말이 결론이 없다. 아, 이 전쟁권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결론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인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가가 한 80달러 선 만약에 개장했을 때 넘어간다라고 넘어가면, 하면은 예. 리스크를 좀 그렇죠. 생각을 문제가 해야겠죠. 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유가밖에 답이 없다. 예, 시장이 지금은 시장을 가장 믿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유가가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생각보다 $80 넘지 않고 $70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우리 한눈 팔았다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우리가 숨죽인 채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 뭘 봐야 될까?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진짜 오랜만에 뭔가 좀 투자자분들이 기다렸던 그런 이슈를 하나 뽑아냈어요. 퍼플렉시티 인수를 검토한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이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퍼플렉시티 검토로 오랜만에 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M&A가 한다고 하면 값은 대부분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인데 예. 애플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 진짜로. 네, 예. 그만큼 저희 투자자들이 또 애플의 AI 투자를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건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공식 제안이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 퍼플렉시티라는 앱이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인데 네. 뭐 쓰신 분들도 많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오픈 AI의 챗GPT만큼이나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네. 한 2등 정도 하는 그런 AI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경쟁에서 만약에 지금 챗GPT 이후에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조금 보시면 애플의 인수 배경부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퍼플렉시티 검색을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 시리 업그레이드를 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수익에 대한 또 다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글의 검색을 의존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이 반독점 소송 리스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은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 사용 대가로 또 약 200억 달러를 또 받고 있는데요. 예. 만약 퍼플렉시티를 또 활용한다면 또 수익원 다각화를 또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재 확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인재 전쟁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뭐 한다고 하면 기술과 또 인재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애플한테 무조건 장점이 될 수 있는 시장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뭐 샘 올트먼이 메타에 화났더라고요. 네, 인재 빼가는데 1억 달러 준다 그랬다. 네, 네. 1억 달러면 인센티브 이래 천억이잖아요. 천억 넘죠? 네. 1,400억 되죠? 와. 굉장히 큰 돈인데. 네. 근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연구원님은 이 써봤죠? 퍼플리시티. 저는 챗GPT보다 퍼플렉시티를 쓰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어느 정도예요? 저는 사실 지금 두 개의 또 사용이 완전 다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반면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으로 사실만 기반으로 해서 또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또 활용을 좀 다 나누어서 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심할 땐 챗GPT고 뭔가 진짜 확실한 거 원할 땐 네, 퍼플렉시티 네, 이렇게 네. 가는구나. 야, 그게 있네요. 그 퍼플렉시티가 그러면은 그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장점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좀 더 있을까요? 네, 사실 퍼플렉시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뭐 챗GPT나 네. 구글 제미나이에 경쟁하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지금 1년 만에 10배 이상의 가치를 또 점프를 했습니다. 최근에 14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사용자가 1,500만 명 이상입니다. 지금 자막 보니까 시간 정보, 네. 검색, 요약에 특화된 기업. 네.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일할 때 그 AI 쓰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앱이겠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요약이 빠른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합한 또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한번 챗GPT 말고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죠? 무료? 네, 무료도 있고요. 뭐 프로로 구독을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약간은 애플이 좀 아픈 게 이거 140억 달러 주고 사는 건데 그렇죠. 예. 규제 당국에 규제가 없답니다. 사라고 해서 워낙 이제 안 했으니까 예.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애플이 너무 AI 쪽에 못한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됐으면 좋은데 과연 인수할 수 있을까? 결과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보시면 퍼플렉시티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또 초기 투자자로 또 참여를 했었고 야, 그렇군요. 요즘 엔비디아만 등에 엎으면 우리가 또 다 잘 되잖아요. 아까 요즘 표현으로 묻었네요. 네, 엔비디아 네, 묻었네. 네. 그리고 예. 초기 투자자로 또 참여를 했었고 또 제프 베조스도 개인 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야, 뭐 많이 했네요. 삼성전자도 했고, 구글 메타도 했고.
네, 그리고 일단 사실 이제 메타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퍼플렉시티 인수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플렉시티의 또 철회로 또 실패가 되면서 차선책으로 스케일 AI를 또 인수 합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애플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이슈긴 한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긴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쨌든 메타가 실패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거금을 분명히 원할 거라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또 애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CEO 같은 퍼플렉시티 CEO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을 팔고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더 그래요? 성장을 원하고 또 엔비디아도 등에 업혔기 때문에 네. 네. 아, 별로 아쉬울 게 없구나. 네, 좀 더 가치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퍼플렉시티 입장에서 애플 너네 뭐 AI 잘 못하던데 우리 가져가서 잘 키울 수 있겠어?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또 워낙 폐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예. 또 얻을 것이 없다라고 또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아니 근데 무슨 인수를 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막 하고 하면 합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잘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어. 조용히 해서 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해야지 미리 발표해서 이게 퍼플렉시티가 관련 분들이 과연 보고 나서 인수를 당할까요? 안 당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네. 아, 이것도 못 믿겠네요. 결국에는 네. 세상에 믿을 거 하나가 없네요. 아, 뭐 이란이랑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퍼플렉시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했는데 뭐 일단 기다리셨던 애플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이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말 본인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일지 또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지금은 애플이 너무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나온 것만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한 2% 넘게 네. 예, 반등을 했던 그런 모습 굉장히 반가운 이슈였네요. 자, 세 번째 이슈로 이어가면요. 이것도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22일로 예정됐던 테슬라의 로보택시 지금 오스틴에서 한 10여 대 정도 돌아다니기 네.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테슬라가 10년 만에 드디어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예. 네, 탑승 요금은 4.2달러라고 측정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테슬라 비전, 카메라와 AI 기반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 무인, 자율주행과는 또 거리가 먼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첫 번째는 특정 구역에서 단 10대로 모델 Y 차량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와 또 소수 인플루언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만 탈 수 있어요? 네, 투자자와 네. 와, 이거 뭐 몇만 명 돼야 되는데요, 팔로워. 제한 몇 명인데요. 그래서 아직은 또 일반 대중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한 좀 이슈가 크게 지금 많이 기사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어쩐지 제가 이게 22일에 발표된다고 했고 22일 오후에 네. 돌아다닌다고 했으면은 오늘 새벽에 어쨌든 윤곽이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기사가. 없어요, 진짜. 열대로 또 이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또 안정성이나 정확한 평가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안전 요원을 동승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원격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없이 원래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네, 아직 아직 사람 있는 그래요? 걸로? 그럼 또 타야 돼요, 거기? 네, 뭐 사람이 타거나 아니면 원격 조정으로 해서 항시 24시간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복잡한 교차로는 또 피해야 되고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비가 올 때는 또 운행 중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 비 올 때 못 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네. 비랑 차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 좀 아쉽네. 뭐 어쨌든 런칭을 하는 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규제도 이겨내고 기술력도 정말 많이 쌓아올린 거는 맞는데 이게 왜 나올 때부터 이렇게 조금 나올 수 있을까 말까를 걱정했는지를 알 것 같은 그런 결과긴 하네요. 네, 실제로 지금 차량 그 서비스 첫날에 네. 교차로에서 갑자기 또 멈추는 사례들이 몇 번 발견이 됐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테슬라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비공개한다라고 해서 투명성 논란과 또 규제 리스크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저희가 이제 또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애플이랑 테슬라를 열었는데 이거 뭐 대안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지적들 중에 네.
약간 좀 늦었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웨이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웨이모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죽스가 예. 지금 3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가장 확장하고 있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 운행을 하고 있고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랑 또 라이더를 사용을 하면서 좀 비용이 좀 고가입니다. 테슬라보다는. 네. 그래서 비용보다는 또 안전에 중점을 둔 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죽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택시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연 1만 대 생산 공장을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요. 올해 말 상업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정식 운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라스베가스에서 곧 또 상용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전날 나왔던 덴 아이브스에 2조 달러 간다는 거는 뭐 다시 좀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그러게요. 예. 언젠가는 갈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가겠지만. 내년 말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게 사실 딱 하고 짠하고 등장해서 테슬라 주가에 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선택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봤던 걸로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10여 대라고 얘기를 하고 4.2달러 이거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가서 타볼 수도 없고 인플루언서만 탈 수 있다는데 타볼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좀 애매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결국 이것도 열려봐야 알 것 같은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간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출시했던 자체를 갖고 좀 좋게 보자 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의미는 그거 분명히 하나, 있죠. 그거 하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순간임에는 틀림없는 거니까 우리 인류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또 진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그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연구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사실 지금 테슬라가 FSD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그것을 넘으려면 또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죠. 일단 뭐 이런 걸 합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꿈을 먹고 이렇게 잘 갑니다. 그 종목의 주가도 잘 이렇게 가고요. 근데 막상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되면 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또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주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또 계획을 또 다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이슈로는요. 디지털 자산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코인베이스 서클 이런 네, 내용이죠. 맞습니다. 네. 지난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자산 주가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미 통과가 된 게 그러니까 통과됐지만 아직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원의 심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또 남겨두고 있지만 제도권 지니까 또 기존 금융 서비스 통합을 할 거라는 기대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또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서클 어떻게 해요, 부사장님? 우리 평가 100달러 고가라고 밑에서 이야기- 사기로 약속했잖아요. 이제는 놔줘야죠. 뭐. 그렇죠. 네, 놔줘야 됩니다. 네. 예. IPO 이후 지금 8배까지 급등을 한 상태고요. 예. 네, 코인베이스도 서클과 파트너십 한다는 기대로 그리고 또 수익 배분한다는 수 있다는 기대로 지금 한 주간 28% 급등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 마지막 종목은 뭐예요? 네, 그리고 SR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오. SRM 엔터테인먼트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암호화폐 플랫폼인 트론과 역합병을 하면서 토큰 트론을 또 그 트론에 대한 토큰을 또 대규모로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단일 거래로 530% 상승을 했고 네. 지난주 금요일 34% 급등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660%요? 네. 그럼 서클 보고 있을 게 아니었네? 네. 참. 또 교훈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서클 얘기만 하면서 네. 또 SRM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가, 네. 이런 주가를 또 놓쳐버렸네요. 네, 암호화폐 플랫폼 트론과 역합병을 했는데요. 네. 지금 트론 자체가 지금 지수의 나스닥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SRM을 통해서 합병을 지수에 이제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네요. 금요일 술 취했나 칭찬해. 술 먹고 뭐 안 팔아서 다행이었다. 이미 사신 분이 네, 그런가 봐요. 아니면 술 취해서 샀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제정신으로 이거 못 사니까 이거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이런- 보니까는 네. 전쟁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 보는데 사실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안 있겠네요. 되겠죠. 네. 야, 이런 종목이 만지겠네. 야. 그리고 진짜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뭐 지난주에도 계속 뭐 관세 뭐 어쩌고 뭐 FOMC 어쩌고 막 갑자기 뭐 이란에 어쩌고 이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항상 시장은 또 희망을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소형주가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어제 보니까 뭐 코어위브도 또 계속 올라가는 거 네, 같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아, 그렇죠. 아, 코인을. 네, 코인, 민코인과 네. 뭐 비트코인, 뭐 채굴 등 다양한 암호화폐 산업에 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만 5,7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코인으로. 네. 5,700만 달러. 네, 많이 그리고 벌었네요. 지금 꾸준하게 또 ETF 출시까지 또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지니어스 법안에 가장 문제되는 점이 의원과 국회의원과 가족들은 비트코인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회의원들은 또 못하게 네, 막아놨어요? 막아놨습니다. 대통령은 왜 안 막아요?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한 또 말이 많습니다. 아, 야, 진짜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양반이에요. 예, 트럼프라는 사람은 대단하네요. 어쨌든 뭐 본인이 계속 약간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뭐 계속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아까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전쟁 이슈 발발되고 나서 10만 달러 밑을 하회했거든요. 지금 또 다시 10만 1,000달러까지 금세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리는 종목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입니다. 이거 뭐 어떤 내용을 설문조사한 건가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또 6월 설문조사를 보시면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지금 코인이 올라가는 것과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오히려 위험 자산을? 네, 지금 6월에는 현금과 채권과 비중을 줄이고 신흥시장 등 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 좀 투자를 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5월에는 26%였는데 지금 6월에는 16%로 지금 대폭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채권 비중도 지금 5%로 뭐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뭐 신흥시장이죠. 이머지 시장이 또 28%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있는 거겠죠? 있겠죠, 있겠죠. 네. 네, 대한민국도 3,000피를 돌파했고 오늘도 사실 3,000피 밑으로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머징 시장이 확대된 게 202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가 2023년 이후로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네, 드디어 오랜만에 호기를 잡았는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증시가 조금 멈춰 있는 배경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또 그 종목 섹터별로 보시면 뭐 네. 신흥국이나 에너지, 금융 등의 지금 비트코인이겠죠. 네, 위험 자산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방어 자산이었던 유로나 유틸리티, 현금, 필수 소비재는 또 크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쨌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또 미국 주식도 힘을 받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흐름이 약간 이상한 게 네네. 아까 말씀했지만 금도 별로고 그다음에 통화, 뭐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갖고 예. 도대체 지금 모든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쟁을 고민하고 있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만 고민하는 건가? 세 명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고 약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볼 때.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참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든지 돈은 좀 많나 봐요, 많은 분들이. 예.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은 계속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예.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가니까 음. 이러다가 진짜 한번 크게 나오면 꽤 한번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상황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네, 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네. 또 경기 둔화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외부 충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또 완화 전략이 또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진짜 말 그대로 유가 만약에 $100 찍으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바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이슈 그렇죠. 바로 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우리가 기대했던 뭐 하반기에 금리나 한 번 이런 거 바로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깨림칙합니다. 예,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왜 안 빠져요 물어보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뭐 빠지기를 또 뭐 원하는 건 아니니까 예, 뭐 이렇게 잘 지켜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될 수도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놓되 항상 안전마진은 좀 확보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래도 또 종목에서 기회 한번 찾아볼까요? 맛있는 미국 주식 찾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